조갑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6월 18일 오후 6시입니다.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38, 잘 못하고 있다 53, 지난주와 거의 같습니다. 잘 못하고 있다가 1%포인트 늘었고 잘하고 있다가 1%포인트 줄었습니다. 53대 38.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고 이렇게 실수를 해도 38%가 잘한다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끔찍스럽습니다. 2030 세대의 각성이 밝은 면이라면은 38%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좀 고민스럽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운동권과 달리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. 언젠가는 이 38% 이거는 실수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. 문재인에게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이승만,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명박,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매정한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. 다 이게 교양이란 게 전제되지 않는 국정 운영이나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좀 느끼게 합니다. 교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. 교양어죠. 근데 한국의 교양어는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. 근데 한자를 말살해버리니까 교양이 붕괴되고 있습니다. 저는 2030 세대가 요사이 참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데 2030 세대에 대해서 하나 부탁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한자를 배워야 합니다. 한자를 배워서 한글과 같이 써야 합니다. 그러면은 인류 국민이 됩니다. 한자를 말살하고 컴퓨터 지식만으로 인류 시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. 한자 한글을 같이 쓰면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현력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언어에 기반한 교양이 풍성하게 되고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오늘 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29%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는 겁니다. 문재인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제1 이유가 압도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 한다. 두 번째는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. 이게 참 우리 일부 국민들의 분별력을 좀 의심케 하는 겁니다.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26%,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21%, 코로나 대처 미흡 7%, 북한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 6%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. 이 갤럽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도 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한 번도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을 앞서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갤럽 조사에서는.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근접했습니다. 국민의힘이 27%에서 30% 한 주 사이에 3%포인트 올랐습니다. 요거는 이준석 효과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민주당은 31에서 31 그대로고 무당층은 30%에서 27%로 약간 줄었군요. 자, 국민의힘이 드디어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당 지지도가 같아졌습니다. 작년 요맘때만 해도 국민의힘
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2대1이었습니다. 반토막도 안 됐습니다. 많이 올라왔습니다. 4.7 보궐선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. 여기 계층별로 봤을 때 제일 흥미로운 게 18세에서 29세 사이 20대 주로 요층입니다. 요층에서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4%, 국민의힘 지지율이 28%,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2%, 정의당 4%. 이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. 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다. 20대가 그렇습니다. 20대. 30대는 조금 다릅니다. 30대는 국민의힘이 20%, 민주당이 37%입니다. 20%, 그러니까 20대에서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인기를 끌고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20대가 그렇습니다. 20대, 30대와 비교하면 20대가 훨씬 더 반문재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상당히 이게 기념비적인 통계입니다. 물론 무당청이 42%나 됩니다. 그러나 국민의힘 28%,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22%, 28대 22라는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. 20대가 보수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. 그래서 당원 가입자도 늘고 있고 그 중에 20대 30대가 많다 이거죠. 자, 지역별로 보면은 역시 국민의힘은 아무리 구애를 해도 광주 전라도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지지율이 8%밖에 안 됩니다. 8%.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광주 전라도에서 55%입니다. 55대 8. 저는 국민의힘이 별 효과도 없는 호남에 대한 일방적인 이 자세, 이게 과연 옳은 대선 전략인지 한번 재검토를 해볼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. 코로나19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가 4월에는 43%, 5월에는 50%, 6월에는 64%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백신 접종의 가속화로 평가됩니다. 이게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내년 예컨대 3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. 집단 면역이 완성이 되었다. 이렇게 딱 선언하면서 이 모든 공적은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다. 이렇게 치고 나올 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할 생각이 있느냐가 5월에는 72%였는데 6월에는 84%로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습니다.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거죠. 그리고 개발사 회사별로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예상대로 파이자를 신뢰하는 사람이 73%, 아스트라제네카 55%, 얀센 50% 이렇게 돼 있고, 흥미로운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이른바 진보층이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수치로는 화이자가 이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. 96% 되거든요.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얀센보다 훨씬 높은데 이 진보층에서 이른바 진보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수치 무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 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재인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니까
나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신뢰가 있다. 근데 수치는 전혀 다르거든요. 이건 뭐냐? 이 사람이 정파적 생각,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져버리면은 사실과 과학을 무시한다는 아주 좋은 표본입니다. 감사합니다.